아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제 시간에 맞춘 규칙적인 식사는 오래전 일. 빵, 과자 등으로 요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녀가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 바로 편의점 도시락. 데우지도 않고 바로 먹는데요. 엄마가 되고서부터 늘 아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다 보니 내 건강을 챙긴 지는 오래.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그녀의 뱃살은 더 불어나기만 합니다.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 보자. 그냥 노래를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네 우리 딸. 이제 145일 됐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통잠 제대로 잘 안 자고 좀 자주 안아줘야 돼서 하루에 2시간? 3시간마다 뭔가 먹거나 자거나 계속 봐줘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기 천사가 찾아온 기쁨도 잠시. 급격하게 증가한 체중 때문에 혜경 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임신 막달 출산에 95kg까지 쪘고 애기 낳으면 다 빠진다고 해서 야 이제 다 빠지겠지 했는데 아직도 지금 85? 예, 한참 남았죠. 결혼 전만 해도 60kg대의 체중이었지만 임신을 하면서 30kg이 증가해 95라는 숫자를 찍었는데요. 아기를 출산하면 자연스럽게 빠질 줄 알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강까지 안 좋아졌대요. 진짜 80, 90 넘으니까 고혈압 전 단계가 왔고 이게 계속 혈압이 높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로는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고 운동을 좀 해보려 했는데 이게 아기 키우면서 이미 있던 운동기구들 다 육아용품 내버렸고 네, 걱정이 됩니다. 아기가 2시간 간격으로 깨다 보니 운동도 쉽지 않잖아요. 그나마 움직이는 건 집안일 할 때뿐. 괜찮아. 엄마 일하는 거 보고 있어. 아기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죠. 아이가 통잠을 자면 그나마 좀 편할 텐데 막 그렇게 잠을 많이 자는 편이 아니니까 하나 좀 주시하고 있어야 돼서 그게 좀 걱정도 되고. 아기를 보고 있어야 하니 늘 거실과 주방 이 작은 공간만이 혜경 씨의 운동 코스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정말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남편 퇴근하면 이제 그때 좀 실내 자전거 타는데 그것도 남편 늦게 오거나 아니면 남편도 좀 뭐 바쁘거나 그것도 아니고 애가 좀 크게 울면 내려와야죠. 아기를 키워본 부모라면 다 알 거예요.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니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죠. 아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제 시간에 맞춘 규칙적인 식사는 오래전 일. 빵, 과자 등으로 요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렇게 안고 먹으려면 식사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젓가락 숟가락 쓰고 국 있는 거 막 그런 것보다는 그때그때 대충 빵이나 아니면 간단한 걸로 때우다 보니까 살도 더 찌는 것 같고 그렇네요. 2시간이 지나서야 새록새록 잠이 든 아기. 아기의 자는 기척이 느껴질 때가 가장 행복한 혜경 씨입니다. 이때 빨리 밥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자고 있어. 그녀가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 바로 편의점 도시락. 데우지도 않고 바로 먹는데요. 저희 집 아가는 좀 많이 자는 아가가 아니어서 잘 때는 저렇게 고이 자게 냅두고 저는 후딱 빨리 먹습니다. 근데 데피지도 않으세요? 왜냐면 이거 소리가 나면 또 얘가 깨니까 후딱 해치우고 있습니다. 엄마가 되고서부터 늘 아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다 보니 내 건강을 챙긴 지는 오래.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그녀의 뱃살은 더 불어나기만 합니다.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혜경 씨. 이게 제가 임신하고 살찌기 전에 입고 출근했던 옷들인데 이게 지금 맞을런지 모르겠네요. 이게 심지어 조금 부끄러워서 안 입어본 지도 꽤 됐는데 야 이거 입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야, 이거 다른 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수의복 입고 출근하게 생겼는데? 오야. 단추가 잠기질 않네요. 사실 살찌고는 이런 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어련히 시간 지나면 빠지지 않을까? 야, 그래도 이거 다 신축성 있는 옷들인데 잘하면 되겠지 했는데 지금 좀 약간 저도 충격받았어요.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현재의 체중으로는 둘째 아이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래요. 원래는 둘째도 계획에 있었는데 지금은 혈압도 혈압이고 체중도 체중이고 병원에서 고위험군이라서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조금이라도 살을 더 빼고 가지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는 운동은 고작 아이와 놀아주는 것. 매일 앉아있는 생활이 반복이다 보니 그녀의 건강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금 몸도 건강도 안 좋지, 애도 가져야 되지. 이게 다 살 때문이라고 하니까 살을 좀 빨리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공감될 거예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니 살이 빠지기란 쉽지가 않을지도 모릅니다. 미영 씨와 혜경 씨 두 분 다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도 미영 씨와 혜경 씨처럼 비만이 의심된다면 생활 습관을 체크해 보세요. 체크된 항목이 많을수록 비만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루를 이곳에서 시작한다는데요. 뭐 사시러 오신 거예요? 저 군것질거리, 간식이요. 이런 거 달달한 거 지금 딱 먹고 싶을 시기야. 그래서 간식거리 사러 왔어요. 주부에게 장보기는 필수하지만 그녀에게 있어 장보기는 조금 독특합니다. 라면과 과자만 가득하네요. 용기라면은 바로바로 물만 부으면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항상 봉지보다는 용기라면을 추가하죠. 군것질거리 장을 마치고 이제야 채소 쪽으로 발을 돌린 미영 씨. 그렇죠. 채소 섭취는 중요하죠. 그런데 그녀가 고른 건 베이컨? 채소는 좀 안 좋아해서 필요할 때만 사요. 지금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간식거리? 네, 오늘도 그녀의 장바구니엔 컵라면과 간식거리만 가득합니다. 그렇게 장보기를 마친 미영 씨가 습관처럼 들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인고 했더니 커피 전문점 아닌가요? 사장님, 바닐라 라떼 시원한 걸로 주세요. 바닐라 라떼 아이스 하나요? 네. 항상 달달한 바닐라 라떼만 저는 주로 먹죠. 아이고,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쿠폰 도장이 가득하시네. 네. 장보기를 마친 후 이 달달한 라떼 한 잔을 마실 때가 미영 씨의 가장 큰 행복이라죠. 맛있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꺼내는 건 또 커피? 한 컵에 2개나 타서 드시네요. 하나는 싱거워요. 2개를 타야 간이 딱 맞아서 맛있어요. 한 개 타면 항상 좀 뭔가 아쉬워서 2봉지 내지 3봉지 정도 달달하게 진하게. 자, 여기 제 커피 창고예요. 골고루. 이것도 이제 다 마셨네. 이거는 믹스, 이것도 믹스, 이것도 믹스, 이거는 라떼, 믹스, 아메리카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9가지 되네요, 종류가. 근데 믹스 커피가 왜 이렇게 종류별로 있어요? 이거 먹고 싶은 날도 있고 저거 먹고 싶은 날도 있어서 제가 골고루 종류별로 다 사다 놓고 저는 매일 즐겨 먹는 편이에요. 매일 커피 4-5잔에 달콤한 과자까지 섭취하다 보니 늘어난 건 뱃살뿐. 그런데 이 뱃살이요,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겠죠. 결혼하고 초에도 신혼 초에도 48kg, 50kg도 안 나왔었어요. 그땐 정말 날씬하고 예뻤죠. 몸이. 지금 불과 한 그 2-3년, 3-4년 전만 한 10몇 킬로가 쪘으니까요. 제가 몸무게가. 어머, 이 사진 속 주인공이 미영 씨 맞나요? 늘씬했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에서도 왜 식탐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갱년기 오면서
급격하게 식생활이 바뀌면서 모든 제 안에 있는 시스템 다 바뀐 것 같아요. 아, 갱년기. 맞아. 갱년기가 되면 여성의 뱃살은 늘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몸에 있는 지방이 복부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엉덩이와 허벅지 지방이 복부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뱃살과 옆구리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이네요. 배달 음식을 시킨 미영 씨.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식습관도 달라졌습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아닌 먹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는 식사법. 식탐도 많아지고 이 식욕이 억제가 안 돼요. 이 조절을 제가 지금 못하니까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은. 점심까지 먹은 음식의 칼로리는 약 2260칼로리. 하루 칼로리 권장량을 초과할 만큼 고칼로리 음식을 좋아하시네요. 제가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뭐 황제 다이어트, 간헐적, 그다음에 한약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해가지고 한 8, 9kg까지 뺐다가 그것도 한 달 안에 뺐다가 요요가 배로 오죠. 요요로 인해 체중이 불어나면서 몸도 망가졌다는 미영 씨.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허리 통증으로 모든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제가 이렇게 살이 쪄서부터는 이렇게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진짜 등이 여기가 너무 아파. 집안일도 못할 만큼 여기저기 느껴지는 통증. 앞으로의 건강이 걱정되는 미영 씨입니다. 저도 이제 뭐 50은 넘었지만 그래도 예쁘게 하고 싶은 나이인데 옷도 입으면은 예쁜 핏도 안 나고 거울 보면은 그 배.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난 좌절감도 좌절감이고 완전히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미영 씨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커피에 군것질에 고칼로리 음식. 이건 정말 걱정되는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할까요? 그녀들의 비만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진료실을 찾은 두 사람. 우선 최미영님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체중이 69.5kg이고 체질량 지수가 중요한데 25 이상으로 28.7이 나오셨어요. 비만에 해당되는 수치고요. 양혜경님은 체중이 84.8kg 나오셨고요. 그래서 비만도는 30 이상인 33.1로 고도비만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왔고요. 두 분 다 살을 꼭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미영 씨는 비만, 혜경 씨는 고도 비만 판정으로 둘 다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태가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심각하네요. 네. 살이 쪄도 이 정도로 막 찌고 있는 건 체감을 못했는데 오늘 와서 수치를 보니까 약간 충격적이네요. 제 몸을 잘 알고는 있지만은 또 선생님께서 딱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는 더 심각하고 제가 각성을 해야 되는데 항상 잊어서 그게 큰 문제예요.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다이어트를 해야 할 텐데요. 과연 두 사람 모두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운동은 잘 하고 계셨어요? 그럼요.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 또 살도 좀 빠지고 하니까는 열심히 꾸준히 매일 그래도 하고 있었어요. 앞서 혜진 씨가 남편과 꾸준히 했던 운동을 참고해서 미영 씨도 아직은 어색하지만 매일 스쿼트 운동을 했는데요. 힘든 만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겠죠. 혜진 씨처럼 하루 한 끼는 채소 식단으로만 먹고요. BNR17 섭취도 잊지 않았습니다. 혜경 씨 역시 집안 구석에 있던 자전거를 다시 꺼냈는데요. 엄마가 열심히 살을 빼서 다시 돌아오겠어. 하루 30분 이상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하루 한 끼 채소 식단과 BNR17 섭취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다시 병원을 찾은 두 사람. 과연 그녀들의 몸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미영 씨는 체중, 허리둘레,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감소. 혜경 씨 역시 허리둘레와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감소했네요. 조금 빠졌는데 이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더 열심히 해서 이 배, 복부 비만은 제가 꼭 빼가지고 여름에는 정말 예쁜 티 좀 입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앞으로 더 노력하고 운동도 하고 출산 전 몸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올 여름 다이어트 꼭 성공하겠습니다. 파이팅!